127쪽 834번 떠볼게요. 20문제가 출제된 수학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한다. 유민이는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79점을 얻었다고 할 때 유민이가 맞힌 문제 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이렇게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식을 이 문제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 부분을 미지수로 둘지 자,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볼게요. 자, 미지수를 어떤 걸 둬야 될지, 그쵸? 어떤 걸 둬야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맞힌 문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맞힌 문제수를 미지수로 두면 될까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맞힌 문제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이 물어보는 내용을 미지수로 삼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맞힌 문제수를 물어보고 있고 미지수를 맞힌 문제수로 두면 되는 문제고,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맞힌 문제를 x라고 두고 그러면 틀린 문제 수는 y라고 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면 자, 그럼 볼게요.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를 모두 합해서 20문제를 푼 거죠. 그쵸? 이렇게 되겠고 식 하나 더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 얘는 어떻게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 맞히면 5점을 얻는 건 플러스가 되겠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맞히면 5점, 맞힌 문제가 5점, x니까 5점 곱하기 맞힌 문제 수. 그 다음 얘는 플러스고 그 다음 마이너스 틀린 문제수, 그쵸? 틀린 문제수 2점을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79점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5x-2y는 79. 그래서 이 두 식을 갖고 연립을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17개. 자, 수진이가 참가한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한 문제를 맞히면 100점을 얻고 자, 100점을 얻는다. 플러스 100이죠. 틀리면 50점을 잃는다. 마이너스 50점이 되겠죠. 수진이가 틀린 문제의 수는 맞힌 문제 수의 3분의 1이고 수진이가 얻은 점수는 750점일 때 수진이가 푼 전체 문제 수는 자, 지금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는 수진이가 푼 전체 문제 수. 자, 그럼 여기도 문제가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틀린 문제수와 맞힌 문제수의 비교가 나와요. 수진이가 틀린 문제수는 맞힌 문제수의 3분의 1이고 자,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가 틀린 문제수는 맞힌 문제수의
틀린 문제수는 맞힌 문제수의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맞히면 100점, 틀리면 50점. 그래서 총 점수가 750점. 그리고 수진이가 푼 전체 문제수는? 자, 점수는 나왔고 개수는 지금 질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자, 틀린 문제수를 x로 두고 맞힌 문제수를 y로 둬도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그냥 틀린 문제수를 x로 두고 맞힌 문제수를 x로 두고 틀린 문제수를 3분의 1 x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미지수 한 개로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틀린 문제수는 맞힌 문제수를 x라고 둘 때 얘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놔도 되고, 틀린 문제수를 y로 두고 y는 맞힌 문제수 x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틀린 문제수에다가 얘를 그냥 바로 넣어도 돼요. 그쵸? 어차피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굳이 꼭 생각을 안 해도 되죠. 그쵸? 자,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맞히면 100점을 얻고, 자, 맞힌 문제수를 x라고 하니까 여기 맞힌 문제수를 x로 두니까 100 곱하기 x, 다음 틀리면 50점을 잃는다. 마이너스 50 곱하기 뭐가 돼야 될까요? x 곱하기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얘를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틀린 문제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줬어요. 만약에 y를 여기다 넣는다고 해도 틀린 문제수를 y라고 처음부터 놨어도 어차피 계산을 하려면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총점이 750점이다.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미지수가 1개고 x값을 구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y값을 구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전체 문제인데, 전체 문제는 그래서 얘 연립으로 풀면 되고, 그래서 전체 문제수는 당연히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의 합이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전체 문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문제수를 x로 두면 되나? y로 두면 되나? 그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위의 문제보다는 조금 내용이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수진이가 틀린 문제수는 맞힌 문제수의 3분의 1이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됐고, 그쵸?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면 x는 이제 자, 계산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 어디를 x로 두고 어디를 y를 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답은 1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연립으로 풀면 되죠. 16번.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격품은 100원의 이익을 얻고 불량품은 150원의 손해를 본다고 한다. 자, 100원의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본다. 이익을 얻고는 플러스, 그쵸? 그리고 손해를 본다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이 제품을 300개 생산하여 22,500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합격품은 100원의 이익을 얻고, 합격품과 불량품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합격품은 100원의 이익을 얻고 불량품은 150원의 손해를 본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합격품과 불량품을 다 합해서 300개를 생산을 하고 300개를 생산하고 얘네의 이익이 총이익이 22,500원이다. 그럴 때 불량품의 개수를 구해라. 자,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자,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죠. 합격품과 불량품의 개수 더하기 300. 그 다음에 합격품의 가격을 더한 거, 그 다음 불량품의 손해본 거 더해서 총이익이 얘다. 식 두 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럼 합격품을 x로 두고 불량품을 y로 둘게요. x 플러스 y는 300이 되고 그리고 100x 마이너스 150y는 22,50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또 연립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넘겨서 칠 837번.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도 방금 앞에 나온 내용이랑 이제 같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익을 얻은 거는 플러스를 했고 손해를 본 거는 마이너스를 했고 맞힌 문제는 플러스, 틀린 문제는 마이너스를 해서 총 득점을 계산을 했죠. 자, 계단 문제가 나오는데 계단 문제도 똑같이 점수를 득점을 하는 거에는 플러스, 그 점수를 깎아내리는 거에는 마이너스를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돼요. 837번 보면 현영이와 건아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다. 자,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이게 지금 득점을 한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긴 사람 올라간 거가 플러스가 되고 내려간 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얼마 후 현영이는 처음 위치보다 16계단을, 건하는 처음 위치보다 6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이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자, 문제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현영이와 건아가 둘이 나오는데 규칙이 먼저 주어졌어요. 이긴 사람은 플러스 3, 진 사람은 마이너스 2.
이게 규칙이고, 그 다음 현영이는 16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건아는 6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자, 이긴 사람을 x로 두고 진 사람을 y로 둘까요? 자, 앞에서 계단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할 때, 그쵸?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현영이가 x번을 이긴다. 그러면 건아는 x번을 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길 때는 다른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게 이 규칙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현영이가 x번을 이길 때는 건아는 지게 돼요. x번을 지게 돼요. 그쵸? 그래서 진 사람은 이제 건하가 되죠. 건아가 x번을 이제 지게 된다. 그러니까 꼭 이긴 사람이 x고 진 사람이 y고 이렇게 둘 순 없죠. 그럼 반대로 건아가 이겼어요. y번. 현영이랑 다르게 이겼겠죠. 그러니까 y번 이기면 현영이는 y번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 문제에서는 한 명이 이겼을 때 다른 한 명은 그 횟수만큼 진다라는 거를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단 문제에서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럼 식을 이제 두 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 현영이가 이겼다. 현영이가 이겼다를 x로 둔다면 식은 3x, 3이 득점이 3이 된 거죠. 그러면 진 거는 얼마만큼 되죠? 이 y만큼 되죠. 그쵸? 그리고 얘가 현영이는 16계단을 득점했다. 그리고 건아가 이겼다. 그럼 건아가 이겼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건아는 3y만큼의 득점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만큼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득점이 6계단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문제에서는 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현영이가 x만큼 이겼을 때 건아는 y만큼 x만큼 진다. 그렇죠? 요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해주고 얘를 이제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연립을 풀 때는 얘네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를 연립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3번이 답. 총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물어봤어요. 횟수는 결국에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진 거의 총 횟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되겠고 그래서 22.
838번. 지수와 효주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기로 하였다. 가위바위보를 총 30회 하여 효주가 처음 위치보다 2계단을 올라가 있었을 때 지수가 이긴 횟수는? 지수와 효주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2번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는 게 여기서 규칙이에요. 가위바위보를 총 30회 했대요. 그리고 효주는 12계단을 올라가 있었대요. 그럴 때 지수가 이긴 횟수는? 자, 그러면 지금 지수 이긴 횟수를 물어보고 있고 효주만 나오고 있죠. 효주는 12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효주가 이긴 거. 효주를 기준으로 이긴 거를 X, 진 거를 Y라고 두면 이겼을 때는 플러스 2를 해주고 진 거는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얘가 12계단이 된 거죠. 그리고 얘가 식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 하나씩을 더 만들 수 있어요. 자, 30회를 했대요. 30회. 이 30회도 식을 세울 수 있죠. 어쨌거나 지수를 포함을 해도 결국에 얘는 효주가 이긴 거가 X라고 하면 지수는 진 게 X만큼이 되고, 그쵸? 얘는 지수, 또 반면에는 효주가 이긴 거는 반면에 지수는 진 거가 되고 효주가 진 거는 반면에 지수가 이긴 게 되는 거죠. 진 거, 이긴 거. 그래서 어쨌거나 총 횟수는 X 플러스 Y가 된다. 그래서 얘가 30회. 그럼 문제에서 얘네 둘이 연립으로 풀어주면 돼요. 얘네 둘이 연립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수가 이긴 횟수는? 그럼 지수가 이긴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Y 값이죠. 그쵸? 효주가 진 거가 지수가 이긴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Y 값이 돼야 된다. 그래서 Y 값은 답이 14. 답은 2번. (839번) 혜정이와 상원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A 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B 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다. 자, 이번에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를 그 숫자로 주지 않고 미지수로 줬죠. 그래서 혜정이는 12번 이기고 상원이는 9번을 이겨서 처음 위치보다 혜정이는 15계단, 상원이는 27계단을 내려가 있었다. 자, 이것만 주의해주면 되죠. 처음 위치보다 내려가 있었다. 마이너스예요. 그쵸? 둘 다 내려가 있었던 거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때 A, B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규칙은 이긴 사람은 A만큼 올라가는 거고 진 사람은 B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혜정이는 12번 이기고 상원이는 9번 이겼다.
자, 혜정이는 12번 이겼다. 자, 12번 이기고 상원이는 9번을 이겨서. 자, 그러면 혜정이가 12번 이겼다는 다른 말로 상원이는 12번 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 계산 문제는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원이는 9번을 이겼다. 문제에서 준 대로를 써보면 혜정이는 9번을 졌다. 그쵸? 얘네를 식을 이제 세워줘야 돼요. 혜정이를 식을 먼저 세우면 자, 12번 이겼다. 12A. 그쵸? 그 다음 혜정이는 9번 졌다. 마이너스 9B. 그리고 처음 위치보다 15계단 내려가 있었다. 얘가 마이너스 15. 그쵸? 그 다음 상원이를 갖고 식을 하나 더 세우면 상원이는 9번 이겼다. 그러면 9 이겼으니까 A점을 득점했겠죠. A. 그 다음 상원이는 12번 졌다. 마이너스 12번 B. 그래서 마이너스 27 계단을 내려가 있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네를 먼저 3으로 약분을 하고 풀어도 되고, 약분을 할 수 있는 건 약분을 먼저 하고 풀면 계산이 쉽죠. 그래서 얘네 연립으로 풀면 A는 1, B는 3. 이 답이에요. (840번) 작년에 어느 학교 학생은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남학생이 6% 줄고 여학생은 4% 늘어서 995명이 되었다.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작년 어느 학교 학생은 1000명이었대요. 근데 올해 남학생은 작년과 올해가 나오죠. 작년과 이제 올해가 나오는데 올해는 남학생이 6% 줄고 여학생이 4%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식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작년과 올해가 나오고 올해는 작년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남학생이 6% 줄고 여학생이 4% 늘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 학교의 학생, 남학생, 여학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남학생을 X로 두고 여학생을 이제 Y로 둔다면, 그쵸?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는 이제 1000명이 되겠고, 올해는 이제 남학생이 6% 줄고,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6.
여학생은 4% 늘어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4 곱하기 감 늘어서 얘는 995명이 되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올해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되죠? y인가요? y는 작년 여학생 수니까 다시 여기서 이 두 개를 연립으로 풀어서 y 값을 구해낸 다음에 y 값에다가 다시 100분의 4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도 연립으로 이제 풀면 되는데 먼저 여기 100을 지워주고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대입을 해주면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답은 계산을 하면 572명이 나와요. 그래서 x, y 값을 여기다 써보면 x는 450이 나오고 y는 이제 550이 나오는데 문제를 혼자 풀어보고 해설지를 참고해가지고 본인이 문제를 맞게 풀었는지를 해보고 답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841번. 어느 학교 매점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매한다. 어제 과자와 음료수를 합하여 280개가 판매되었는데 오늘은 판매량 과자는 10%, 오늘은 판매량이 과자는 10%, 음료수는 20% 감소하여 총 236개가 판매되었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과자, 음료수를 판매하는데 합해서 280개가 됐대요. 대략적으로 과자랑 음료수를 x, y로 둬서 x 플러스 y는 280을 두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 판매량이 나오는데 어제 말고 얘는 또 오늘은 어제 판매량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1번 어제 과자가 x, 음료수가 y에게 판매되었다고 할 때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세우시오. 자, 어떻게 세우겠어요? x 플러스 y는 280이 먼저 되고 한 개 더는 오늘 판매량은 과자는 10%에 100분의 10 x 그 다음 마이너스 얘도 감소했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20 y는 236개가 판매되었다. 자, 여기서 236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써야 되는 내용은 마이너스 44예요. 왜냐면 자, 어제는 과자가 280개가 판매가 됐는데 오늘은 236개가 판매가 됐대요. 그쵸? 얘네 둘의 지금 차가 44개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판매가 좀 덜 된 거죠. 그럼 얘의 식은 뭐예요? 얘의 식은 236에 대한 식이 아니죠. 얘는 어제랑 비교를 했을 때 감소된 양의 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236에 대한 식이 아니라
오늘 어제와 비교했을 때 감소한 수량이죠. 수량의 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36을 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44가 없지만 어제 판매된 양, 그 다음 오늘 판매된 양,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갖고 얘가 44구나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세워야 되죠. 어제 과자 판매량 X값을 구하라는 거죠. X값. 얘네 둘을 계산을 하면 X값은 120개가 되고 오늘의 과자 판매량은 얘는 이제 X값이 되겠고 오늘의 과자 판매량은 과자가 X였는데 그냥 X에다가 곱하기 그냥 X가 아니라 오늘은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10의 X를 X에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한 양. 얘가 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과자 판매가 감소한 양. 그리고 얘가 어제 양이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어제 양에서 오늘 감소한 양을 빼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108개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마이너스 44를 준 적이 없고, 그쵸? 또 문제에서 오늘 과자 판매 문제가 오늘 과자 판매량을 물어봤어요. 3번에서는. 자, 2번이랑 3번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쵸? 얘는 얘는 어제 과자 판매량, 그러니까 X값이에요. 우리가 X를 처음에 어제 판 개수를 X라고 뒀으니까 어제는 X값이에요. 근데 3번에서 오늘 판 거는 X값이 아니죠. X 어제 값에다가 감소한 양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감소한 양은 X에다가 마이너스 100분의 X 곱하기 여기 X 해줬으니까는 되죠. 얘네는 계산을 할 때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여기를 약분하고 계산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럼 얘는 5분의 1이 되죠. 얘는 10분의 1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분모를 통분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랑 연립으로 풀든 가간법으로 풀든 풀어주면 돼요. (842번) A, B 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의 지난달 생산량은 A, B 두 제품을 합하여 600개고 이번 달 생산량은 지난달에 비해 A 제품은 6% 증가하고 B 제품은 1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생산량과 같았다. 이번 달 A 제품의 생산량을 구하시오. 자, A, B 제품이 나와요. 이 공장의 지난달.
지난달과 이번 달이 나오는데, 자, 지난달을 기준으로 A, B 두 제품을 합하여 600개이고, 그럼 지난달에 A 제품을 X라고 두고 B 제품을 이제 Y라고 둘게요. 그래서 X 플러스 Y를 이제 600 두고, 이제 이번 달이 나오는데, 이번 달은 지난달이랑 비교해서 나오죠. 이번 달 생산량은 지난달에 비해 A 제품은 6% 증가하고, 6% 증가하고 어떻게 하죠?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6이 증가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증가를 했다. 증가량은, 자, 증가량. 그래서 총 자, 얘네 둘이 차이가 있어요. 증가량은 얼만큼이 퍼센트지가 얼만큼 됐냐. 자, X 곱하기 100분의 얘는 이제 6이라고 했는데, 얘랑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6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큼 증가가 됐냐. 얘는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총 얼만큼이냐. 다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B 제품은 1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달 생산량과 같았다. 자, 얘를 식을 세워볼게요. 지난달 생산량과 같았다.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지난달 생산량과 같았다를 600으로 돌 때와, 자, 지난달 생산량이 같았다 600으로 둘 때는 얘예요. 이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지난달 생산량과 같았다를 0으로 둘 때는 얘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생산량과 같았다 라는 얘기는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달 생산량과 같았다를 0으로 두던지 600으로 두던지 하면 되는데, 계산을 0으로 두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얘 0으로 둘 때는 이번 달에 변화된 양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변화된 양만 여기서 나오는 거고, 얘는 총 뭐 무게든지 뭐든지 변화된 거 플러스 이전 거를 다 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두는 게 식이 편하니까 이번 달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달 생산량과 같았다 라고 나온 이 부분은 변화량이 없다. 그래서 0이다. 식을 세어보면 A 제품은 6% 증가하고, 그럼 A 제품이 X니까 100분의 6X, 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B 제품은 감소했다.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를 이제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 0.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얘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이 지난달과 같다 달을 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식을 세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고 이 부분을 이제 잘 구분을 지어서 식을 세울 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답을 내면 424개. 그래서 해답지는 이제 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출 때, 답을 다 맞추고 나서 틀렸을 때 뭐가 틀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843번) 기존 세탁기로 세탁과 헹굼을 헹굼을 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총 150리터이다. 새로 나온 세탁기를 사용하면 기존 세탁기에 비해 세탁에서의 물 사용은 20%가 줄고 헹굼에서의 물 사용량은 5%가 늘어 총 15리터의 물이 절약된다. 새로 나온 세탁기로 세탁할 때는 새로 나온 세탁기로 세탁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자, 이번에는 어제, 오늘 이렇게 작년, 올해가 아닌 기존 세탁기와 새로 나온 세탁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그 내용은 같죠. 자, 기존 세탁기, 새로 나온 세탁기. 기존 세탁기를 이제 과거로 보면 새로 나온 세탁기를 현재로 봐서 비교를 해보면 앞에 문제와 이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탁과 헹굼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세탁과 헹굼을 기존 세탁기랑 새로 나온 세탁기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존 세탁기의 세탁 부분을 X라고 두고, 그 다음 헹굼에 사용되는 그 물의 양을 Y라고 두고, 이렇게 두면 문제가 이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줬어요. 그래서 기존 세탁기로 세탁과 헹굼을 하면 150리터다. 그렇죠? 새로 나온 세탁기가 이제 나와요. 기존 세탁기에 비해 세탁에서 물 사용은 20%가 줄고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죠. 헹굼에서의 물 사용은 5%가 늘어 플러스죠. 총 15리터의 물이 절약된다. 15리터의 물이 절약된다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5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얘를 이제 또 연립으로 풀어줄 때는 전체에다 100을 곱해주기 전에 얘네가 약분이 되니까 얘네를 약분을 하고 얘 5분의 1이 되고 얘는 20분의 1이 되죠. 그럼 이 전체에다가 20을 곱해줘서 바꿔주면 되죠. 자,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곱하기 얘가 20이니까 20을 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00. 그래서 얘랑 얘를 정리한 얘랑 같이 연립으로 풀어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는 세탁기로 세탁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새로운 세탁기. 세탁기로 세탁을 할 때 물의 사용.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죠? x가 아니라 새로운 세탁기는 x에다가 줄어들었다고 했죠. 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x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20 얘를 해줘야 되겠죠. 또는 더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20 또는 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이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X 부분에 기존 세탁기 세탁에서 새로 나온 세탁기가 사용량이 20% 줄었다고 하니까 기존의 물 사용에서 20%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X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그 답은 72리터. 얘가 72리터. 여기서 X는 90이 나와요. 그리고 Y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X를 먼저 구했으면. 문제에서 X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844번. 둘레의 길이가 100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15% 늘리고 플러스가 되죠. 세로의 길이는 10%를 줄였더니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원래 길이에. 전체 둘레의 길이는 8%가 늘어난다. 그럼 전체 둘레 길이가 8% 늘어난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8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의 그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이제 y라고 둘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얘가 되겠죠. 반이 되겠죠. 100에. 그리고 자,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15% 늘리고 그러면 얘가 가로의 길이가 15% 늘리고 얘가 가로의 길이가 늘어난 양.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아니에요. 그쵸? 가로의 길이에 늘어난 양이에요. 늘어난 길이.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100분의 10을 줄였더니 전체 둘레 길이의 8%가 늘어났다. 그럼 전체 길이의 8%가 늘어났다는 100 곱하기
100분의 8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 길이의 8%가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식을 얘네만 써줘도 됐어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얘랑 얘를 갖고 세워주면 되는데 얘를 식을 정리를 하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얘네를 먼저 정리를 하면 얘는 5, 35 그래서 20분의 3x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y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정리하면. 그래서 얘랑 얘를 갖고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얘는 50이 되겠죠. 전체에다가 20을 곱해줘서 바꿔주고 분모를 이제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x는 36이 나오고 y는 14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처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x 곱하기 y가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이제 504가 돼요.